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도서관에 간 사자. 글 미셸 누드슨, 그림 케빈 호크스, 옮김 홍연미. 도서관에 간 사자. 속표줄 보니까 사자가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네요. 미국 작가의 책 도서관에 간 사자. 쑥 계단을 올라가서 어느 날 도서관에 사자가 왔어요. 사자는 곧바로 대출 창구를 지나 자료실로 들어갔죠. 대출 창구에 맥비 씨는 불이 나게 복도를 달려 관장실로 갔어요. 메리에도 관장님! 맥비 씨가 소리쳤죠. 도서관에서 뛰면 안 됩니다. 메리에도 관장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자가 온걸요. 도서관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규칙을 어겼나요? 관장님이 물었죠. 관장님은 규칙을 어기는 것을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맥비 씨가 대답하자 관장님이 말했죠. 그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사자는 도서관을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도서 목록 카드에 코를 들이대고 킁킁 냄새를 맡아보았죠. 새로 들어온 책에 머리를 비벼대기도 했죠. 그런 다음 터벅터벅 이야기방으로 들어가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무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죠. 도서관 규칙에 사자에 대한 것은 없었으니까요. 곧 이야기 시간. 하지만 이야기 시간에 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도 없었어요. 이야기 선생님은 조금 불안해 보였죠. 그래도 맑고 똑똑한 목소리로 첫 번째 책의 제목을 읽었어요. 사자가 번쩍 고개를 들었죠. 선생님은 계속해서 읽어나갔어요. 사자는 선생님이 다음 이야기를 다 읽을 때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도 가만히 듣고 있었죠. 사자는 또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지만 아이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 시간 끝났어. 이제 갈 시간이야. 한 아이가 사자에게 말했죠. 사자는 아이들을 보았어요. 이야기 선생님도 보았죠. 그리고 책장이 덮인 책도 보았어요. 그러더니 귀청이 떨어질 듯 요란한 소리로 으르렁 울었어요. 메리어더 관장님이 관장실에서 저벅저벅 걸어 나왔죠. 대체 누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겁니까? 관장님이 묻자 맥비 씨가 대답했어요. 사자예요. 메리에더 관장님은 사자에게 다가갔죠. 조용히 하지 못하겠다면 도서관에서 나가라. 그게 도서관 규칙이야. 관장님이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자는 계속해서 으르렁거렸죠. 왠지 슬픈 소리였어요. 한 아이가 메리에더 관장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기며 물었죠. 조용히 하겠다고 약속하면 사자가 내일 이야기 시간에 다시 와도 되나요? 사자는 으르렁거리다 말고 메리에더 관장님을 쳐다보았어요. 관장님은 아이들을 둘러보았죠. 그리고는 그래, 착하고 얌전한 사자라면 당연히 또 와도 되지. 만세!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이튿날 사자는 다시 도서관에 왔죠. 일찍 왔구나. 이야기 시간은 3시부터인데? 관장님이 말했어요. 그래도 사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죠. 좋아, 그럼 날 좀 도와주겠니? 그러더니 관장님은 사자에게 이야기 시간이 될 때까지 백과사전에 묻은 먼지를 떨어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날도 사자는 도서관에 일찍 왔어요. 관장님은 이번엔 반납일이 지났다고 알리는 편지 봉투에 침을 발라달라고 했어요. 아, 침을 묻혀서 봉투를 붙이고 있네요. 곧 사자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알아서 척척 일을 잘하게 되었어요. 사자는 백과사전에 먼지를 떨어냈죠. 꼬리를 이용해서 먼지를 떨고 있네요. 편지 봉투에 침도 발랐어요. 키가 작은 아이들을 등에 태워 책꽂이 맨 위에 칸에 책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고요. 사자는 이야기방에 얌전히 누워 이야기 시간이 시작되길 기다렸어요. 도서관에 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자 때문에 안절부절 못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자가 어슬렁거리고 다녀도 아무렇지 않게 되었죠.
사실 사자는 도서관에 딱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사자는 커다란 발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도서관을 걸어 다닐 수 있었죠. 이야기 시간에는 아이들이 편하게 기댈 수 있는 등받이가 되어 주었어요. 게다가 이제 도서관에서는 절대 으르렁거리지 않았어요. 정말 고마운 사자야. 도서관에 온 사람들은 입을 모았고 사자가 지나갈 때면 복슬복슬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지금까지 이 사자 없이 어떻게 지냈을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맥비 씨는 얼굴을 찌푸렸죠. 지금까지 사자 없이도 잘 지내왔잖아. 사자 따위가 무슨 소용이람? 사자는 규칙을 이해하지 못해 도서관에 있어서는 안 될 동물이야. 맥비 씨는 그렇게 생각했죠. 어느 날 백과사전 위에 먼지를 전부 떨고 편지 봉투에 침을 다 바르고 작은 아이들을 모두 도와주고 난 뒤에 사자는 더 할 일이 있을까 싶어서 복도를 지나 관장실로 갔죠. 이야기 시간이 되려면 좀 더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안녕 사자야, 좀 도와주겠니? 책 한 권을 자료실로 가져다 줄 수 있겠지? 여기 책꽂이에서 꺼내줄 테니 가져가렴. 관장님은 의자 위로 올라섰어요. 하지만 손이 책에 닿지 않았어요. 관장님은 까치발로 서서 손가락을 뻗었어요. 조금만, 거의 다 됐는데? 그러면서 관장님은 손을 조금 더 뻗었어요. 아야! 힘없는 신음소리가 났어요. 관장님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맥비씨, 맥비씨. 잠시 후에 관장님이 맥비씨를 불렀어요. 하지만 대출 창고에 있는 맥비씨가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어요. 사자야, 가서 맥비씨를 좀 데려오렴? 관장님 말에 사자는 허겁지겁 복도를 달려갔어요. 도서관에선 뛰면 안 돼? 관장님이 사자에게 소리쳤죠. 사자는 커다란 앞발을 대출 창고에 턱 올리고 맥비씨를 바라보았어요. 저리가 사자야, 난 지금 바빠. 맥비씨가 말했죠. 사자가 끙 소리를 냈어요. 사자는 관장실 쪽 복도를 코로 가리켰어요. 맥비씨는 본체만체했죠. 마침내 사자는 자기가 생각해낸 유일한 방법을 쓰기로 했어요. 사자는 맥비씨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죠. 그러더니 커다란 입을 쩍 벌렸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질러본 적 없는 요란한 소리로 그앙 으르르르 그앙 고함을 질렀어요. 맥비씨는 너무 놀라 제대로 숨 쉴 수 없었죠. 도서관에선 조용히 해야 한다는 걸 모르니 넌 규칙 어겼어. 맥비씨는 사자에게 말하고 서둘러 복도를 걸어갔어요. 사자는 그 뒤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규칙을 어겼으니까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자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문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하지만 맥비씨는 눈치채지 못했죠. 관장님, 메리에더 관장님, 사자가 규칙을 어겼어요. 사자가 규칙을 어겼습니다. 맥비씨가 걸어가며 소리쳤죠. 맥비씨는 관장실 문을 열어젖히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죠? 관장님! 맥비씨가 불렀어요. 그때 책상 뒤 바닥에 관장님 목소리가 들렸죠. 때로는 규칙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게 마련이에요. 아무리 도서관이라 해도 말이죠. 가서 의사를 좀 불러주세요. 팔이 부러진 것 같아요. 맥비씨는 의사를 부르려고 달려갔죠. 도서관에선 뛰면 안 돼요. 관장님이 맥비씨에게 소리쳤죠. 이튿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아니 거의 모든 것이 그랬죠. 메리에더 관장님은 왼팔에 붕대를 감았어요. 의사선생님 관장님에게 일을 좀 줄이라고 했죠. 내게는 일을 도와줄 사자가 있으니까 관장님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사자는 도서관에 오지 않았어요. 3시가 되었고 관장님은 이야기 방으로 가보았죠. 이야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지만 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서관에 온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가 혹시나 눈에 익은 털복숭이 얼굴을 보게 될까 하고 자꾸 고개를 들고 기웃기웃 거렸어요. 하지만 그날 사자는 오지 않았죠. 다음 날에도 사자는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에도 오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맥비 씨는 퇴근길에 관장실에 들렀어요. 관장님, 퇴근하기 전에 뭐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맥비 씨가 묻자 아니요 괜찮아요. 관장님이 대답했죠. 관장님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목소리가 아주 작았어요. 아무리 도서관이라 해도 너무 작았어요. 맥비 씨는 생각에 잠겨 찌푸린 얼굴로 걸어갔죠. 아무래도 관장님을 도울 방법이 있을 것 같았어요. 맥비 씨는 도서관을 나섰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맥비 씨는 동네를 이리저리 돌아다녔죠. 맥비 씨는 자동차 아래를 샅샅이 살펴보았어요. 덤불 위도 뒤져보았죠. 집집마다 뒷마당도 모두 살피고 쓰레기통도 일일이 들여다보았어요. 나무 위도 쳐다보았고요. 마침내 맥비 씨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아 도서관으로 돌아왔어요. 사자가 도서관 밖에 앉아 유리문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안녕 사자야? 맥비 씨가 인사를 건넸어요. 그래도 사자는 돌아보지 않았죠? 네가 알면 기뻐할 일이 있어. 도서관에 새로운 규칙이 생겼단다. 으르렁거리면 안 됨. 단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임. 그러니까 다친 친구를 도와야 할 경우 같은 건 말이지. 그 말에 사자의 귀가 쫑긋 올라갔어요. 사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맥비 씨는 벌써 저 멀리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튿날 맥비 씨는 복도를 지나 관장실로 갔죠. 무슨 일이죠, 맥비 씨? 관장님이 조용하고 슬픈 목소리로 물었어요. 요즘 관장님 목소리는 늘 그랬어요. 들으면 기뻐하실 일이 있습니다. 사자가 왔어요. 도서관에요. 맥비 씨 말에 관장님은 의자에서 벌떡 뛰어 일어나 복도를 달려갔어요. 맥비 씨는 미소를 지었죠. 도서관에선 뛰면 안 됩니다. 맥비 씨가 관장님에게 소리쳤죠. 하지만 관장님은 못 들은 척했어요. 때로는 규칙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게 마련이니까요. 아무리 도서관이라고 해도 말이죠. 누가 제일 기뻐하고 있을까요? 두 팔을 든 어린이일까? 거꾸로 선 어린이일까? 입을 벌리고 웃는 좋아하는 어린이일까? 껴안고 있는 어린이일까? 껴안고 있는 관장님일까? 아니면 사자일까요? 오늘은 도서관에 간 사자 여기까지. 빠이빠이.